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대금을 일부 감액해 주는 대신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운 계약도 나는 이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이전 넘기를 거부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배액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빙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란 게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낮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취득세를 낮춘 금액만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겠죠. 또 업계약서의 경우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약서 작성을 할 때 매수인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겠지만 향후에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절감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매도인이 업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는 경우는 원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올려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겠죠.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양도차익의 증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로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도 민사적으로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에 대해서 무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운계약서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이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위반한 것으로서 매매 당사자나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다운계약 전력이 있는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하다가 걸리면 추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의 처벌에 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개사에게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 해당되어서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거짓 장부 작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거래에 반하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작성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다운 계약,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먼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양도소득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이지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서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릅니다. 다운 계약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하면서 신고는 3억으로 했다면 매도인은 과소신고된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또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불이익이 상당히 크죠.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이제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 가지고 비과세 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추징이 되게 됩니다. 매수인도 또 매수한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역시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최근 한국세정신문의 기사를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A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양도가액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다 보니까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천만 원, 가산세 2,100만 원, 과태료 3,500만 원, 거의 1억이 넘는 세금이 또 부과됐다고 합니다. 또 8년 자격 감면 요건을 채운 농지 소유자 B씨의 경우도 실거래 가액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업계약을 작성했다가 양도세 1,500만 원, 가산세 60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이 과연 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와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다운계약대로 이행을 나는 못하겠다 하고 거부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근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대금을 일부 감액해 주는 대신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운 계약도 나는 이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이전 넘기를 거부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배액인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부분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서 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도리어 매도인이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위 대법원 사건에서 1심에서는 매수인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매수인이 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그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는 이유로 매도인 손을 들어주었는데 결국 대법원이 그 2심 판결을 파기했던 거죠. 아무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에 합의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도 더 이상 불법적이고 백해무익한 다운계약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음으로 이런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이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매도인이 이번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매도인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해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 매도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중개사에게 추징당한 양도소득세의 60%의 책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매도인이 추가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인데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즉 매수인이 나중에 신고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매수 가격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매도인에게 추가로 탄류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매수인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체결 및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에 추후에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라 매도인이 추가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실거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 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위반해서 실제 취득 가액대로 신고한 행위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추후에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탈법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약정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그 부담을 지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 합니다. 매도인이 어렵게 매수인을 설득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해도 매수인이 후에 되팔 때 과태료나 취득세, 가산세를 내더라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훨씬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매매 계약서와 실매매 대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예컨대 돈 지급한 통장 사본이나 송금 영수증, 수표 사본 이런 걸 첨부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순간 매도인에게는 세금 폭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은 물론이고 관여한 중개사도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각종 가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 배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 작은 이익을 탐하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무서는 거래 전산망 구축 등 세금 탈루에 대해서 철저하고 주기적인 조사 시스템과 과학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3년 내에는 편법 사실이 거의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입만 다물면 피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중개사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